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입니다. 살면서 느낀 점들 시리즈를 연재하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재밌게 봐주시나요? 어쨌든 오늘 몇 가지 주제만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소개팅에 나갔는데 상대방이 나한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어요. 카톡을 보냈는데 카톡 한 10분 이내에 오지 않으면 관심이 없는 건데요. 이거 너무 확실한 거고, 그 소개팅에 나가 있는 그 상황에서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애둘러 확인하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알려드릴게요. 요즘에 그 문제가 된 연예인 있죠. 마약인가요? 어쨌든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연예인은 아닌데, 이 연예인이 어디 영화에서 한 얘기인가? 그게 말이 멋있어갖고 좀 이제 가져왔는데,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된다고 하지요. 이런 식의 대사가 있어요. 영화 대사 중에. 대부분의 남녀관계 연애가 다 그렇습니다. 아무거나 문제가 될 만한 걸 한번 던져보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거리가 먼데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어보는 질문을 던질 때 상대방이 거리는 멀지만 이 정도는 나는 장거리 연애가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장거리 연애기 때문에 각자 자기 할 일을 하다가 주말에 만나면 되고, 내가 오고 너가 가고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자기 직장을 언제쯤은 옮길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관심이 있는 거고, 이런 거 있으면은 관심이 없는 거죠. 일단은 모든 요인은 남녀 관계에서 문제를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고,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무슨 연애 프로들 있잖아요. 요즘에 나는 솔로인가? 요즘엔 재미없어 잘 안 보는데, 항상 거기서 보면 남녀 관계가 그렇죠. 서로 관심이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되고, 관심이 이제 점점 없어지기 시작하면 괜히 이것저것들을 문제 삼기 시작하잖아요. 문제 삼을 것들을 일부러 찾아내고, 소개팅녀가 나에게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 싶으면 뭔가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될 만한, 문제 삼지 않으면 문제가 안 되는 그런 거를 물어보면 됩니다. 두 번째 주제입니다. 저는 레오폴드 키보드를 좋아해요. 뭔가 좋아하는 물건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게 약간의 광고 효과가 좀 있나요? 저도 약간 부담스럽긴 한데, 레오폴드 갈축을 저는 좋아합니다. 레오폴드 갈축을 여러 개 샀어요. 이거 하나 샀고, 지금 병원의 제자리에서도 쓰고 있고, 하나 제가 중환자실에서 쓰다가 커피 쏟아 갖고 침수돼 가지고 저기 창고에 있는데, 레오폴드 갈축을 3개를 샀습니다. 저는 이번 생의 키보드는 그냥 레오폴드 갈축입니다. 제가 키보드 매니아는 아니고요. 더 좋은 키보드가 있을진 모르겠어요. 별로 그렇게까지 관심은 없고, 그냥 레오폴드 갈축 정도면 저는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기계식 키보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레오폴드 관심 가져보시고, 저도 이거를 알게 된 거는 보통 이제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키보드, 마우스, 모니터 이런 것 쪽에 또 약간 매니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영상의학과 선생님 통해서 레오폴드라는 키보드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입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끔 판독실 때문에 영상의학과 들어가다 보면 보게 되고요.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갑자기 지금 영상의학과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났는데, 영상의학과 판독실은 영상의학과 진료실입니다.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 보면 응급 환자가 있어서 응급 환자의 영상 판독을 빨리 확인하기 위해서 판독실에, 속된 말로 그냥 영상을 위해서 재밌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냥 쳐들어갈 때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영상의학과에 대한 사실 저는 약간 좀 리스펙이 있거든요. 영상의학과는 뭔가 의학계에서 약간 지휘자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응급실에서 신환이 오면 환자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거든요. 그냥 모르는 생신이 오면, 생신이라는 건 생신환, 아예 모르는 사람인데, 그런데 그런 진단 과정에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CT가 되게 좋거든요. 가성비가 좋죠. CT를 체스트 업도멘 컨트라스트 CT를 그냥 쫙 찍어버리면 검사를 약간 남발하는 느낌은 있는데, 웬만한 진짜 커다란 병원 다 걸리거든요. 커다란 병원 다 걸리고, 영상의학과 선생님들이 워낙 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많으셔서 잘 영상을 보시고 좋은 진단 임프레션들을 잘 잡아주세요. 그래서 진단이, 사실 CT 찍으면 진단이 따다다닥 나오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학제 세미나를 할 때도 영상의학과가 빠질 수가 없죠. 그래서 영상의학과는 의학계 지휘자 역할을 하고, 항상 이렇게 뭔가 응급 판독을 받을 때 영상의학과 판독실을 들어갈 때 저는 개인적으로 진료실에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또 판독을 하고 계신데 이렇게 좀 말 걸 때 끼어들어야 되잖아요. 항상 이렇게 그래도 약간 죄송한 마음을 갖고 이렇게 좀 하거든요. 이렇게 끊고 들어가서 이거 먼저 판독해달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상의학과 판독실에 들어가서 판독 푸시를 하는 거는 남의 진료실에 진료 중에 들어가서
진료 순서 바꾸는 거랑 똑같은 거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하자 이겁니다. 이거는 의사들끼리 얘기인데 그냥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그냥 쳐들어가서 이거 좀 판독해달라고 이러면 좀 기분 나쁘지 않을까요? 임상 의사는 자기 진료 시간에 누가 들어와서 나부터 먼저 진료 봐달라고 하면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저는 제가 영상의학과 의사면 그럴 것 같아서 항상 세 번째 주제입니다. 갑자기 병원 주제로 가는데 병원에서 일할 때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언급한 적이 있는데 신규한테는 화내지 않는다라는 제 원칙이 있습니다. 저도 제 신규 시절이 있었고 제 신규 시절에 저도 당한 게 많기 때문인데요. 병원은 뭔가 되게 전문가들의 사회잖아요. 전문 업무 분야고 그 전문 프로토콜이 있는 그 업무 분야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이 처음 들어가서 업무를 시작하면 적응하기 되게 힘들어요. 적응을 하고 나면 사실 다 별거 아닌 그냥 다 사람이 하는 그런 일들인데 처음에는 적응하기가 힘듭니다. 몇 마디만 들어도 진짜 이런 질문을 왜 하지? 이분은 정말 아예 처음이구나 이런 게 딱 드는 그런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사실 왜 이것 때문에 지금 ATP를 써야 되지? 왜 이것 때문에 내가 자다가 일어나야 되지? 이렇게 막 화가 날 수도 있죠. 저도 사람이니까. 하지만 항상 저는 신규라는 냄새가 많이 나면 최대한 친절하게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거는 저도 항상 그런 건 아닌데 그러려고 노력을 합니다. 지금 몇 번째 주제인지 모르겠는데 다음은요. 운동 중에 수영은 필수다. 저는 어려서부터 부모님이 수영을 시켜서 물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거에 대한 거부감이 없고 저체온만 아니면 사실 물에 빠져서 어디서나 생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는 물에 들어가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조금 신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이 태어나서 수영이라는 운동은 기본으로 교양으로 꼭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릴 때 배우면 제일 좋은 것 같고요. 어릴 때 배우지 않았다면 성인이 돼서라도 기본적인 수영은 좀 배워두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운전에 대해서인데요. 운전은 좀 할 줄 아는 게 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조금 꼰대인지는 모르겠어요. 운전을 안 하는 이성에 대해서는 좀 호감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사실. 왜 그러냐면 운전은 그냥 어떤 이동 수단이에요. 그게 운전이라는 게 대단한 게 아니고 물론 한국 사회는 대도시는 대중교통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굳이 차가 필요해? 차가 없는 게 더 편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를 논외로 대중교통이 없는 환경에서 살게 될 수도 있고 내가 누군가를 태우고 어디 멀리 갈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여행 목적으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 내가 내 애를 태우고 등하교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태우고 등하교를 시킬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언어, 물에 빠졌을 때 수영, 그 다음에 이동수단으로서의 자동차 운전 이거는 그냥 저는 좀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남자애들은 보통은 다 운전은 하는데 근데 여자 중에 운전을 안 시키는 집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보통 그런 여성에 대해서 제가 제 개인적인 선입견은 조금 있는데 왜냐하면 딸은 운전을 시키지 않는 집안이면 그 집안에서 보는 그 딸의 위치가 대충 좋은 느낌은 아니거든요. 아들은 운전을 시키고 딸은 운전을 안 시킨다. 그러니까 저는 제가 아들도 있고 딸도 있으면 딸도 운전을 어려서부터 시킬 거고 딸도 혼자서 운전을 하고 돌아다니게 많이 운전을 교육을 시킬 거예요. 왜? 기본이니까. 본인이 이 와일드 라이프에서 살아나기 위해서 그 딸도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그 애를 등하교 시키고 미국 가서 살 수도 있고 지방에 가서 살 수도 있고 그 운전은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필요하면 그때 따겠다. 근데 누가 자꾸 라이딩 해주는 걸 타고 다닌다. 보통 그런 사람들은 또 픽업하러 오는 걸 조금 또 되게 그냥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또 항상 그 라이딩을 제공하는 사람의 입장을 좀 이해 못하는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꼰대인지는 모르겠는데 남자든 특히 여자라고 하더라도 운전은 기본 교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